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전 마지막 주말이 될 수 있는 오늘 도심 곳곳에서 파면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이어졌는데요. 이 와중에 국가 안보의 근간인 한미 동맹의 균열이 우려되는 걱정스러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미국이 첨단 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는 민감 국가 목록에 우리나라를 포함시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지정 시기는 1월 초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지 한 달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럼 먼저 민감국가 지정 소식 듣고 이어서 미국 현지에서 그 배경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소식 천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MBC의 질의에 보내온 답변입니다. 올해 1월 미국은 대한민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 최하위 범위에 추가했다는 내용. 그러면서 민감국가 지정이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뒤늦게 민감국가 지정을 공식 확인한 셈입니다. 내부적으로도 지금 경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발효일은 다음 달 15일. 시행이 현실화할 경우 외교적 파장은 물론 양국 간 기술 협력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미국의 에너지 관련 시설이나 연구기관을 방문할 때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원자력과 AI, 양자 등 첨단 분야에서 양국 연구진 간의 밀착 협력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에너지부는 한미 간 과학기술 분야 협력에는 제한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핵심 동맹국인 한국을 그것도 국내 정치 상황이 불안한 시기에 민감 국가로 지정한 배경에 대해선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같은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아닌 전임 바이든 정부 시절 시행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핵심 동맹국과의 현안에 늑장 대응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우리 외교부는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미국 국무부와 에너지부 등 관계기관 고위급 인사들과 접촉하는 등 진화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천현우입니다. 한미 동맹은 안보뿐 아니라 경제, 기술,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로 발전해 왔는데요. 미국은 왜 갑자기 동맹인 우리를 민감한 분야에서 협력을 제한할 수 있는 나라에 포함시킨 걸까요? 민감 국가로 지정되면 원자력 기술 협력 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자체 핵 보유 가능성 언급과 비상계엄으로 인한 전국 불안이 배경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나세웅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듬해인 2023년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대한민국에 무슨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어 미국을 방문해 마음먹으면 1년 이내 핵무장을 할 수 있다고 자신했는데 경솔하다는 비판에도 여권 중진들까지 가세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지킬 수 있다는 핵무기 비확산을 전제로 기술을 교류해온 미국에선 즉각 한국이 국제사회 왕따가 될 것이란 경고가 나왔습니다. 핵기술 확산 우려를 근거로 한국을 민감국가 가장 아랫단계인 기타 지정국가에 넣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미국 에너지부는 MBC 질문에 답하며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포함된 나라들과 협력하는 주제 중 하나로 비확산 문제를 꼽았습니다. 또 지역 불안정도 민감국가 지정 사유 가운데 하나인 만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원인이 됐을 수 있습니다. 전임 바이든 정부는 수차례 비상계엄으로 인한 전국 불안을 우려했습니다. Deeply unpredictable and President Yoon badly misjudged. 민감국가 20여 국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는 위험국가, 북한, 이란 등은 테러 지원 국가로 분류됩니다. 가장 낮은 수준인 기타 지정국가라도 연구진 방문과 기술 협력을 미리 승인받아야 합니다. 원자력 수출 협력이나 AI 기술 교류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측과의 사전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에너지부가 국무부 등 다른 부처와도 의논하지 않았다며 행정부 차원의 전략적 결정으로 보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고위인사들이 잇따라 한국을 방문지에서 제외한 데 이어 이번 민감 목록 조치까지 윤석열 정부가 철통 같다던 한미 관계에 이상 징후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오늘 서울 광화문 앞에는 다시 거대한 응원봉 물결이 출렁였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시민들이 다시 응원봉을 들었는데요. 거리에서 내란을 막아냈던 시민들은 이번이 마지막 주말 집회가 되길 바란다며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조건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요일 오후 서울 광화문 앞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내란 종식 민주수호 윤석열을 파면하라! 내란 종식과 즉각 파면 등이 적힌 손팻말과 깃발을 흔들며 윤 대통령 파면을 위한 마지막 주말 집회가 되도록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치 싸움에 국민들이 휘둘리는 일이 없도록 헌재는 조속히 내란 측의 윤석열을 파면하고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더 이상 파면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계엄이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윤석열 파면이 기각이라도 되었다면 조금의 일상조차 없어질 텐데 이것을 망각하고 지쳐있던 내 잘못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 의원들이 가세했고 민주노총도 노동자대회를 마치고 범국민대회에 합류했습니다. 오늘부터 윤석열이 파면되고 재구속되는 그날까지 조금의 긴장도 늦추지 말고 모두가 이 광장에서 함께 싸웁시다.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법원의 구속 취소와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를 규탄하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를 다시 구속시켜야 한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찰도 공범이다. 심우정은 사퇴하라. 사법부와 검찰이 윤석열을 탈옥시키는 걸 봤는데 열불이 나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집회를 마친 시민들은 헌법재판소 주변을 돌며 국민과 국회를 위협한 비상계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 이후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임박했다는 전망 속에 다음 주에도 시민들이 참여하는 총력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대규모 집회가 잇따르면서 경찰은 서울 도심에 4,200여 명을 배치했고 별다른 충돌은 없었습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 민주당 등 5개 야당도 2주 만에 다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이 언제든지 계엄령을 내릴 수 있고 마음대로 체포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특히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에 포함시킨 것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 파면을 통한 국가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뒤 총력전에 들어간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광화문 광장까지 8.7km에 이르는 도보 행진을 나흘째 이어갔습니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윤석열을 파면하라. 3.1절 대규모 집회 이후 사상 최대 인원이 광화문 광장에 모인 가운데 5개 야당은 시민들과 함께 여론전에 집중했습니다. 이들은 3.15 의거 기념일을 맞아 윤 대통령 파면으로 민주공화국 역사를 지켜내자고 호소했습니다. 야당의 줄탄핵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는 말은 다 헛소리입니다. 재판장관장 이치로 헌법 파괴자 윤석열 파면을 결정할 것입니다. 특히 탄핵 기각 결정은 언제든지 비상계엄을 선포해 누구든 체포, 살해할 수 있다는 면허증을 주는 것이라며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집회를 공동 주최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도 파면만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호소했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헌법재판소 주문이 낭독되는 날 대한민국의 봄날은 시작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테러 위협 제보에 따라 신변 안전을 고려해 행진과 주말 집회에 불참했습니다. 5개 야당은 집회를 마친 뒤 촛불혁명의 성지인 광화문을 중심으로 시민들과 함께 행진하며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미국이 지난 1월 대한민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내란도 모자라 한미 동맹도 흔드는 위험한 정권을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며 윤 대통령 파면을 통한 국가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서울 광화문과 경북 구미 등에선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도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헌법재판소를 향한 공개적인 위협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과 함께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옥중 편지가 또다시 공개됐는데요. 김 전 장관은 내란을 반성하기는커녕 헌법재판관을 처단하라는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문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선동 혐의 피의자로 경찰 수사를 받는 전광훈 목사는 탄핵 반대 집회 내내 거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국민 저항권을 내세워 지지자들을 부추기면서 헌법재판소를 대놓고 겁박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저 헌법재판소도 저거 없애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옥중 편지를 통해 선동에 가세했습니다. 완장찬 문영배 짜고 사기 탄핵을 공모하여 국민을 농락한 죄, 극악무도하고 파렴치한 자익생들을 낱낱이 밝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처단합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면서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기독교 단체가 국가 비상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전국 13곳에서 연 탄핵 반대 집회에서도 과격한 주장이 반복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한다면 그날로부터 산산조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공개적인 주문은 실제로 일부 극우 지지자들의 폭동으로 번질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SNS 채팅방과 인터넷 커뮤니티엔 폭력 시위를 모의하는 듯한 글이 잇따르고 있고, 한 유튜버는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써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미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 바리케이드를 파손해 붙잡혔다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는데 버젓이 헌법재판소 주변을 돌며 유튜브 방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빨갱이들 본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을 향한 위협도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제보를 공개하고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으며, 경찰은 경호 강화 방안과 함께 해당 제보에 대한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이 같은 헌법재판소를 향한 공격의 중심엔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탄핵 반대 집회에 대거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목숨 걸고 싸우자며 헌재가 가루가 될 수 있다는 극단적인 발언에 재판관을 향한 인신공격성 막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헌재 탄핵 심판 결론을 수용하겠다는 지도부 말과 달리 심판 불복을 부추기는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으로 한층 고무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번에는 보수 텃밭인 경북 구미로 향했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에 연사로 초청됐는데 윤 대통령 지키기에 앞장선 윤상현, 나경원, 장동혁, 강명구 의원 등 당내 주류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 각하 부르기 운동을 제안했던 이철우 도지사는 분위기를 띄웠고, 박정희 대통령 하면은 각하로 이야기해 주세요. 각하 보고 싶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으로 눈을 다쳤다. 목숨 걸고 싸우자는 호소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웠던 독립군 선배들처럼 목숨 걸고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헌재의 탄핵 심판 결론을 수용하겠다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달리 집회 현장에선 비상계엄을 야당 탓으로 돌리거나 탄핵 불복 여론을 부추기는 발언도 잇따랐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야말로 내란 수괴범 아닙니까? 탄핵을 남발한 것 바로 직권남용죄로 우리 고발해야 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헌법재판소가 가루가 될 거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절차적인 불법은 결코 결과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문영배 헌재 소장 대행을 직접 겨냥한 인신공격성 막말도 나왔습니다. 헌재는 내란머리만 믿고 날뛰다가 황소 발에 밟혀 죽는 깨구락지 신사가 되었습니다. 60여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참한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시위도 5일째 이어진 가운데 탄핵 반대를 위한 장외 여론전과 헌재를 향한 국민의힘의 압박은 한층 더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검찰의 즉시 항고 기한이 어제 자정으로 끝났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앞서 내린 결정을 되돌리지 않은 건데요. 어젯밤 판사 출신의 한 로스쿨 교수가 마지막까지 검찰청을 찾아 호소했지만 검찰은 답이 없었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어젯밤 판사 출신인 차성한 교수가 서울중앙지검을 찾았습니다. 밤 12시가 지나지 않았습니다. 즉시 항고장을 출력해왔고 양심 있는 검사가 올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불복할 수 있는 검찰의 즉시 항고 시한은 밤 12시. 수사팀 검사 한 명만이라도 즉시 항고장을 제출해달라며 마지막까지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피켓을 들고 20여 분간 1인 시위를 했지만 검찰은 끝내 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12시 6분입니다. 자, 우리가 패배했습니다. 저렇게 법 기술자들이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데 넘어가시면 되겠습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이 구속 취소하자 그냥 윤 대통령을 풀어줬습니다. 수사팀이 그럴 수 없다며 즉시 항고하겠다고 했지만 심 총장은 즉시 항고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석방 지휘를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이중적 행태는 금세 드러났습니다. 다른 피고인들 사건에서는 즉시 항고에 다시 수감까지 시켰던 겁니다. 대법원이 검찰의 즉시 항고를 지금까지 한 번도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도 MBC 보도로 확인됐습니다.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심 총장은 윤 대통령을 그냥 풀어준 결정을 되돌리지 않았습니다. 설마 대법원 결정까지 무시하진 않겠지라고 했는데 국민들도 분노하고 있죠. 하지만 정작 조용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불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검찰의 즉시 항고권 포기가 정의와 불의의 문제라는 차 교수. 그는 결국 검찰이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맞춤형 포기를 한 거라며 이번 사건이 검찰개혁의 역사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두고 헌법재판소의 고심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선고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윤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헌법재판관들의 성향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헌재 소장이나 주심의 성향에 따라 선고 결과가 좌우될 거라는 억측도 나옵니다. 정말 그럴까요? 김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심은 정형식 헌법재판관입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지명했습니다. 이른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유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문형배 재판관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문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재판장 역할을 합니다.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주심이나 재판장이 자신의 성향대로 사건을 한쪽으로 몰거나 심리 속도를 좌우할 수 있을까요? 결정문 초안을 쓰는 건 주심입니다. 하지만 재판관 평의를 거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는 데다 다른 재판관들도 수정할 수 있어 주심 혼자 쓰는 구조가 아닙니다. 재판장은 변론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모든 내용이 평의에서 결정되는 만큼 재판장이라도 진행 방식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쳤습니다. 변경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에는 재판관은 독립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의해 심판해야 하고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 헌법재판관은 모두 동등한 지위에서 평의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대통령 탄핵 심판처럼 이렇게 중요한 사건은 모든 재판관들이 주심 재판관처럼 재판에 관여하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재판관이 5명이었지만 8명 만장일치 파면 결정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 위반을 했다면 파면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판가름나는 탄핵 심판 선고는 다음 주가 유력합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오늘 대체로 기온이 올라 포근했는데요. 제주도에는 강한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행사 천막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며 제주 들불 축제가 전면 취소됐습니다. 또 곳곳에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외에 설치된 천막들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쓰러졌습니다. 철제 기둥은 힘없이 꺾였고 바람에 날린 집기들이 곳곳에 나뒹굽니다. 6시 반 정도 되니까 갑자기 돌풍이 불어가지고 천막이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천막 30여 동이 파손되고 행사장에 있던 50대 여성이 날아온 집기에 맞아 병원 치료를 받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4m에 이르는 등 태풍급 강풍이 밀려들자 제주시는 제주 들불 축제 남은 일정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산불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고 용인과 안성, 화성 등 경기 남부 지역에서도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해 임야를 태웠습니다. 경기도 양주시 불곡산에서도 오늘 새벽 불씨가 하루 만에 다시 살아나면서 진화 작업이 10시간 가까이 계속됐습니다. 경기도 고양의 한 스포츠센터에선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불이 나 4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건물 5층부터 10층까지 수영장과 헬스장, 골프 연습장이 밀집한 건물이라 휴일 낮 논란 주민 122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4층 공사 현장에 있던 스티로폼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은입니다. 지난해 미국은 서부 캘리포니아와 오리건주를 흐르는 클레머스강 하류에 있는 댐 4개를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댐이 없어진 강으로 연어가 돌아오는데 불과 열흘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김민욱 환경 전문 기자가 현지에서 취재했습니다. Right there in front of us, see it? Look at it, it's huge. Yeah, look at it. What is it? Salmon. Chinook salmon. A huge one right here. There's like 1, 2, 3, 4, 5 salmon spawning beds right here.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클레머스 강으로 흘러드는 개울에서 커다란 연어를 만났습니다. 물고기 못 찍을 줄 알았는데. 장어가 고기 잘했지? He's a big male. He just spawns and spreads his seed. Those two are pairs though. So see how that's a pile of gravel? Never step on that. That's where the eggs are. 이 연어를 만난 것이 놀라운 이유는 이곳이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댐 때문에 만들어진 커다란 호수 아래 잠겨있던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1964년부터 클레머스 강을 막고 있던 수력발전용 아이언 게이트 댐은 지난해 철거됐습니다. 상류에 있던 콥코 1, 2댐과 존시 보일댐도 함께 철거됐습니다. 6,500억 원 이상이 투입된 미국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댐 철거 프로젝트였습니다. 거대한 호수가 사라지고 675km 길이의 강과 지류, 여의도 2.7배에 해당하는 땅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 물 아래에 있던 땅이 밖으로 드러나서 그런지 일대에서 빨래가 잘못 건조됐을 때 나는 그런 쉰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냄새가 좀 심하게 납니다. 그리고 댐을 부순 지 불과 열흘 뒤 연어가 돌아왔습니다. You know, a lot of the skeptics and the critics said it would take 10 years, but it took 10 days only, and none of us actually knew it would be that fast. 댐 철거는 대대로 클레머스 강 유역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살아온 카룩 부족의 염원이었습니다. 녹조로 수질이 악화되고 강 주변 환경까지 함께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원주민들의 요구 때문에 댐을 철거한 것은 아닙니다. 클레머스 강의 변화를 모니터링 중인 데지리 털로스 교수는 댐 철거는 사실상 정부의 의지였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댐은 대부분 민간회사 소유,
그런데 정부가 환경 기준을 강화하고 거액의 관리 비용도 들도록 해 자연스럽게 철거를 유도했다는 겁니다. There was an important role of government in the sense that the fish were considered listed as threatened and that they have to get a license, and the license requires that they meet current standards. 매년 수십 개의 댐을 철거 중인 미국. 댐을 없애면 생태계 복원을 넘어 지역 사회에 더 큰 이익이 된다는 인식이 미국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과 한국의 상황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의 댐들도 미국의 댐들처럼 낡아가고 있고 댐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클레머스 강의 변화는 댐을 더 지으려고 하는 한국에게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That dams destroy rivers. It kills them. It kills the ecosystem. It kills the people downstream. So it come to a point where we weren't fighting for the salmon. We were fighting for our way of life, our religion, our ceremonies.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이란, 러시아와 베네수엘라 등 43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해 관계 기관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입국 제한 43개 대상 국가를 3단계로 분류한 초안을 마련했으며 해당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적색 리스트에는 북한을 비롯해 쿠바와 이란, 시리아 등 11개국이 포함됐고 러시아는 제한적으로 여행이 차단되는 주황색에 포함됐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전략 핵 잠수함과 북한판 이지스함으로 보이는 신형 전투함의 건조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이런 민감한 무기는 철저하게 비공개를 유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는데요. 개발도 완료하기 전에 이렇게 드러내놓고 공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김세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 건조 현장입니다. 북한은 이걸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핵추진 잠수함이라 주장했습니다. 핵동력 전략 유도탄 잠수함 건조 실태도 현지에서 여야하셨습니다. 외형만 보면 영국과 프랑스에서 운용 중인 핵 잠수함과 비슷한 크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의 스텔스 호위함과 유사해 보이는 신형 전투함의 모습도 공개했습니다. 사진을 교묘하게 섞어 한 척인 듯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동해 청진과 서해 남포조선소에서 2척이 건조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소나가 있는 한 척은 동해에 배치해서 북한의 핵잠수함을 한미동맹의 잠수함으로부터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으로 볼 수가 있고 개발이 끝나지도 않은 무기체계를 잇따라 공개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등 6개 나라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탑재하는 핵잠수함을 실제 개발했다면 게임 체인저를 확보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한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인 해군력 증강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2기 들어 처음 미 해군 핵항공모함이 한반도에 전개되자 지난 4일 북한은 김여정 부부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반발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이 실제 잠수함 선체인지 잠수함 건조를 위한 육상 시험체인지 불분명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마치 느낌은 작업이 중단된 것 같은 어떤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 도장이 되어 있는 어떤 상황도 보면 상당한 시일이 지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북한이 2023년 진수하면서 SLBM 등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고 치켜세운 김군옥 영웅함은 작년 5월부터 올해 초까지 수리부두에 계속 머물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또 수중에서 탄도미사일 등의 시험 발사를 한 적이 없어 아직 전력화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서둘러 사진을 공개한 건 결국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한 향후 대미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담긴 걸로 풀이됩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토요일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홍명보호에 승선한 대전 골잡이 주민규 선수가 대표팀 소집을 앞두고 리그 5호 골을 터뜨렸습니다. 대전은 3연승을 기록하며 리그 선두를 달렸습니다. 송기성 기자입니다. 전반에 유효 슈팅 1개씩을 주고받으며 지루한 공방전을 펼친 대전과 제주.
균형을 깨트린 건 골잡이 주민규였습니다. 후반 5분 상대 수비 뒷공간을 노린 마사의 날카로운 패스를 깔끔한 왼발 슈팅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경기 첫 슈팅을 선제골로 연결하는 득점 본능을 뽐냈습니다. 리그 5호 골을 기록하며 득점 선두를 달린 주민규는 다음 주 축구대표팀 소집을 앞두고 쾌조의 컨디션을 자랑했습니다. 대전은 제주 서진수에게 페널티킥 동점골을 허용하긴 했지만 경기 막판 황선홍 감독의 용병술이 제대로 적중했습니다. 마사 대신 투입된 정재희가 후반 45분 행운의 결승골을 터뜨렸고 종료 직전엔 역시 교체 멤버 이준규가 쐐기골을 집어넣으며 3대1로 승리했습니다. 3연승을 내달린 대전은 리그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서울은 3경기 만에 승리를 챙겼습니다. 강원 골키퍼 이광현의 패스 실수를 놓치지 않고 조영욱이 결승골을 터뜨리며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선수들이 내심 그런 부담감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잘 그 부담감을 이겨내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안양도 최현우의 K리그1 데뷔골을 앞세워 대구를 물리치고 시즌 2승째를 수확했습니다. K리그2에선 차두리 감독이 이끄는 화성이 충북 청주를 제압하고 4경기 만에 역사적인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세계 프로야구에서 유일하게 양손으로 공을 던지는 투수가 메이저리그 시범 경기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과연 공의 위력은 어땠을까요? 경기 전 오른손으로 공을 던지며 어깨를 풀더니 글러브를 바꿔 끼고 왼손으로 투구하는 시애틀 유망주 세인자. 전 세계 프로야구에서 유일한 양손 투수인데요. 시범 경기에 처음으로 등판했습니다. 왼손 타자를 상대로 왼손으로 시속 148km의 공을 던져 땅볼을 유도했고요. 이후에는 계속 오른손으로 승부를 펼쳤는데요. 안타 2개와 볼넷 2개를 내줬지만 최고 시속 159km의 강속구를 뿌렸습니다. 2이닝 1실점에 삼진 2개를 기록하며 첫 시범 경기를 마무리했는데요. 마이너리그에서 시즌을 시작할 예정이지만 언젠가 빅리그에서도 볼 수 있겠죠? 다음은 국내 프로야구입니다. 두산 김유성의 슬라이더를 비거리 130m 대형 홈런으로 연결한 키움 이주형. 3경기 연속 홈런으로 시범 경기 홈런 1위에 올랐습니다. 교체 출전한 이재성까지 홈런포를 가동한 키움은 시범 경기 팀 홈런 11개를 기록하며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주말 서울은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추면서 4월 초중순 마냥 따뜻했습니다. 가벼운 옷차림에 이렇게 야외 활동에 나선 분들도 많이 계셨을 텐데요. 하지만 휴일인 내일은 날씨 상황이 급변하겠습니다. 당장 내일 새벽부터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서 비나 눈이 시작돼 차츰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모레까지 강원 산간에 최대 30cm 이상, 중부 내륙에도 3에서 8cm 안팎의 큰 눈이 예상되고요. 서울에는 1cm 남짓 예보됐습니다. 덩달아 반짝 추위에도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차츰 찬바람이 불면서 내일 서울의 낮 기온 6도, 전주 7도로 오늘보다 10도 안팎씩 크게 낮아지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취약 시간대인 밤부터 새벽 사이 내륙과 산지에선 시간당 1에서 3cm 안팎의 강한 눈이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과 대구 5도 등으로 오늘보다 크게 낮아지겠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6도, 대구가 10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눈과 비는 모레 새벽부터 차츰 잦아들겠지만 화요일에는 또다시 전국에 강수가 예상되고 있고요. 월요일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하 2도, 수요일엔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토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